2022년 1월 1일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 동영상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영상이 그러니까 품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새롭게 찍기로 했습니다. 2022년에는 한번 새롭게 이 물리학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또는 여러가지 물리학에서 시간이라는 시간의 기준 개념이죠. 기준 개념, 시간이라는 게. 그 다음에 공간, 거리 같은 것도 기준 개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게 맞춰서 하는 것이죠. 뭐든지.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질의 속도에 관한 것이죠. 보통 물질의 속도에 관한 것인데, 변화의 속도죠. 그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이 시간분의 변화율이죠. 그 위에 거리면 거리 또는 변화하는 양이면 양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측정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라는 것은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있죠. 시간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거는 사실은 추상적인 것이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이죠. 이상적. 요거는 어떤 실존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상적인 거죠. 즉 말해서 시간이라는 게 이 간격이라는 게 있죠.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간격이 틀려진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계는 간격이 틀려질 수 있어요. 지금 원자시계라든가 뭐 광자시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계가 있는데, 이 원자시계라는 게 사실은 원자의 진동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동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그걸 갖다가 시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자시계가 중력에 의해서 변한다고 해요. 중력에 의해서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력이 세면 이게 뭐 조금 더 느리게 간다든가, 중력이 작으면 이게 빨리 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 원자시계라는 게. 이게 진동이죠. 다 모든 건 진동이죠. 그래서 이 뉴턴이라는 잡지책에 보면 시간의 수수께끼라고 해서 이제 제목을 달고 이런 이제 시간에 관한 것을 한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내용도 있지만 시간에 관해서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시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 시간의 수수께끼라고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해시계라는 게 나오죠. 왜 해시계라는 게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하루를 기준으로 한 거죠. 하루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죠. 지구의 자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하루라고 하자, 일일이라 하자. 한 바퀴 도는 것을 일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시계의 하루는 정확하죠.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뭐 오차가 발생할 수 없죠. 늦게 돌아도 하루고 빨리 돌아도 하루고, 자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을 측정하기보다는 맞추는 거죠. 거기다가 그냥. 근데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이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 원자시계라는 것은 중력이나 또는 관성계의 운동 또는 이 시계의 운동 속도에 따라서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속도에 의해서, 이 시계의 속도죠. 시계의 속도라는 게 이게 시계가 있는 관성계의 속도입니다. 시계가 있는 관성계의 속도에 의해서 이 원자시계가 일정하게 안 간다는 주장이죠.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자 시계가 그렇게 가는 거죠. 시간은 아니죠. 아무리 원자 시계가 뭐 중력이 센 곳에 가 있거나 아니면 저 산꼭대기에 중력이 약한 곳에 가 있든 간에 이 해시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원자 시계가 틀린 거죠. 이 해시계는 항상 일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달라지면 안 된다. 왜? 시간이라는 것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생각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 절대적으로 간격이 일정하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상적인 시간이죠. 생각하는 시간, 추상적인 그 시간. 근데 이제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적인 걸 측정하기 위한 장치죠.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사실은 일정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시간의 이상적인 걸 측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시계라는 게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영향을 받아요. 주변에 있는 물질과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는 걸 보면 시계의 발전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해시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자의 진동 주기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진자시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진자시계 수정 발전기를 이용한 전자시계 한때 많이 나왔죠. 수성 발전기.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한 게 이제 원자시계라는 게 있죠. 원자시계라는 게 있고, 이제 이 원자시계를 기준으로 또는 뭐 광자시계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이제 원자시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중력이나 또는 뭐 시계가 존재하는 관성기 속도에 의해서 이 시계가 빨리 가거나 늦게 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그렇게 막 변한다 이러면 물리적인 어떤 힘이나 물리적인 어떤 운동이나 이런 데 관해서 그게 관여돼서 그게 시간이 변동이 생긴다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원자시계가 존재하는 관성계의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주장했어요. 사실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시계가 늦게 가는 거죠. 원자시계가 늦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요 그림이 나오죠. 요 그림을 보면 광석의 99.9999991%로 날아가는 경우 광시계라는 게 이게 광자가 왔다 갔다, 광자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지만은 하여튼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기준으로 삼은 그 시계는 1초는 정지한 광시계의 1초보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정지한 광시계라는 것은 사실 이 관성계 또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나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그 상대성 원리 같은 거지만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정지한 광시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나의 관성계에서 보면 저쪽 관성계가 움직이고 저쪽 관성계에서 보면 내가 움직이고 이러는 거니까, 이 상대적인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뭔 말인지 몰라요. 정지한 광시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절대정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정지에서 이 광시계를 만약에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면 그 광자시계가 늦게 가죠. 늦게 가기 때문에 시간이 늦게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라는 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물질에 관련돼서 늦게 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속도에 관여돼서도 마찬가지고 중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얘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광석의 99.99991%로 날아가는 경우에 7,454 1초가 길어진다. 즉 말해서 느리게 간다는 거죠. 표현이 이제
길어진다 해서 시간의 팽창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느리게 가는 거죠. 느리게 가서 사실은 1초가 그러니까 그 절대 정지계의 광시계보다 1초가 굉장히 늦게 가는 거죠. 늦게 가는데 얘들은 이제 길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팽창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아주 이제 생각하기 좋은 건데요. 광속의 50%로 날아가는 경우에 시계가 날아가는 거죠. 그때는 어떻냐? 1초는 정지한 광시계의 1초보다 약 1.15배 길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광시계가 정지하면은 1초는 1초죠. 근데 저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그림은 아주 빛에 대해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잡지책을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책에도 이렇게 나오고 다 그렇게 상대성 이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잡지책이 뭐 틀렸다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도 어떤 걸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여기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절대정지예요. 절대정지. 제가 주장하는 절대정지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대정지입니다. 절대정지계에 있다 이죠. 정지계에 있어. 여기 광원이 있는데 빛을 이렇게 쏘면 여기 만약에 여기 거리가 30만 킬로미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절대정지니까 이분들은 이제 상대정지를 얘기하는데, 상대정지 뭐 자기 자신은 상대정지죠.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몇 초 만에 가겠습니까? 1초 만에 가죠. 1초 만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1초 만에 간다고, 이 그림이 1초 만에 간다, 여기도 1초 만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그러면 이 시계가 광원이죠. 시계. 여기 시계기도 하고 관성계, 광원이기도 합니다. 이게 속도가 V는 이꼬르 C 30만 킬로미터다 이러면, 이 같은 거다 이러면, 빛의 속도로 가봤자 여기 똑같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길게 그릴 수가 없죠. 1초 만에 이렇게 멀리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50%라 이래놓고 이 위로 간 것보다 더 길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되죠. 요 길이와 요거와 여기 똑같아야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이 광원이 날아가면 빛은 여기서 이 광원이 움직이든 말든 상관없이, 이 광원이 움직이는 거하고 관계없이 빛은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도 1초고, 여기로 가도 이 광원이라는 게 만약에 사방으로 이렇게 방사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초 만에 이 뒤로도 30만 킬로미터를 가고요, 이 아래로도 30만 킬로미터를 가고, 여기도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죠. 이 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이 광원이 날아간다 그러면 사실은 빛의 속도 여기가 1초 만에 간 거죠. 1초 만에. 1초에 여기 광원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1초에. 1초 딱 지나면. 그러면 여기에 뭐 거울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이 거울이 여기 왔다 그러면 빛이 요렇게 요때 이 절대정지, 그러니까 절대정지가 아니라 상대정지한 계에서, 이 상대정지한 계에서 이걸 보면 빛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사실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원이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 간에 빛은 여기밖에 못 갑니다. 여기밖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밖에 못 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빛이. 그리고 광원이 이제 여기는 시계죠. 광원. 시계는 이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 거울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만큼 못 간 거죠. 못 갔어요. 이 시계는 여기 와 있는데 벌써 아마. 이게 여기서 반사가 되지 않죠. 거울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반사되려면. 맞죠? 그리고 다시 빛의 속도로 가니까 여기 또 30만 킬로미터죠. 30만 킬로미터를 갔을 때
빛은 여기서 이제 반사돼서 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이 주장,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빛의 속도니까 이거 30만 킬로미터지 않습니까? 30만 킬로미터. 그러면 요렇게 반사가 안 되죠. 사실 1초 만에 여기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간 광자 시계도 여기까지 갔고, 빛도 여기까지 밖에 못 가는 거죠. 다 이 방사로 움직인다 그래도 다 여기밖에 못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가요. 이 절대 정지계에서 보면, 이 상대 정지계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야는 또 여기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여기 1초 만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1초 만에 여기 왔다 그러면은 자기 속도가 이거 빛의 속도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빛도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30만 킬로미터 아닙니까?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30만 킬로미터가 넘지 않습니까? 여기 30만, 여기 30만이면 계산하면 여기 직각이죠. 직각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값은, 여기 전체 길이는 이걸 만약에 C-라고 해봅시다. C-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30만 킬로미터 자승 더하기 30만 킬로미터의 자승이겠죠. 그러면 이걸 하면 2 루트 30만 킬로미터가 되죠. 이거는 1.414 뭐 쭉 나가죠. 2로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가 길지 않습니까? 여기가 빛의 속도보다, 빛의 1초 만에 간 거리 30만 킬로미터보다 이만큼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요 C는 요거 곱하기 30만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의 작업은 없어지죠. 이게 루트가 벗어지면서 요렇게 나오는데, C-가 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킬로미터고. 그럼 결국에는 빛이 여기서 1초 만에 못 가죠. 광원은, 시계는 여기서 1초 만에 여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선으로 얘기하면 우주선이 여기까지 갔죠. 여기가 99.9999991%로 날아간다 그러면은 사실 빛이 여기 갔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죠.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빛의 속도로, 이건 빛의 속도로 가지도 못한 건데 이렇게 많이 표시했어요. 이렇게 멀리 갔다고. 빛의 속도로 가도 요만큼 밖에 못 가죠. 요만큼. 어떻게 이까지 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그림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그림이 많습니다. 어디 가나 이런 그림을 사용하는데, 그 EBS에서도 얘기할 때 보면 이런 그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이제 날아간 시간을 이렇게 길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길어졌고, 야는 이 날아간 이 시계를 가지고 간 관성계에서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1초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 길이를 갖다가 7454배 늘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시계 자체가 여기까지 못 오죠. 여기까지밖에 못 오고, 간다 그래도 이 빛은 여기밖에는 못 갑니다. 사실은 여기 그림은 그려놨네요.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밖에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빛은. 왜냐면 광원을 움직인다 그래도 그 빛은 그 광원과 관계없이 정확히 1초 만에 30만 킬로밖에 못 갑니다. 절대 정지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 정지계를 얘기하는 거죠. 제 그 책이 이제 빛의 절대좌표이론이에요. 빛의 절대좌표. 그래서 이 빛이 절대좌표라는 게 뭡니까? 절대정지계에서 빛이 항상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만약에 요걸 이제 광원이 이동하는 데 따라서 이 빛도 더 빨리 가거나 1초 만에 여기 그 광원이 갔을 때 여기 왔다 그러면 얘는 더 빨리 간 거잖아요. 여기 1초, 분명히 1초죠. 여기는 왜 1초입니까? 속도가 C 이꼴 V라는 거죠. 이 V가 이 속도지 않습니까? 같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가 같아야 되죠. 더 멀리 못 가고 더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빛은 여기까지 가고 실제 요 거리는 이 정도 나오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30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요 거리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원래는 이제 광속 불변 이론 있지 않습니까? 광속 불변 이론.
광속 불변 이론에 의하면 이건 여기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전부 다. 아무리 이 광원을 막 움직인다 해도 달리면서 빛을 쏘나 정지해서 빛을 쏘나 뭐 상대 속도가 뭐 차이 나나 말거나 관계없이 광속 불변 이론은 빛은 1초에 무조건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 동그라미 안에서밖에 못 갑니다. 여기 더 빨리 갈 수도 없어요. 더 늦게 갈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공간에 만약에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장애물이니까 저항이 생겨서 늦게 갈 수는 있지만은 빨리 가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반사가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탑승자가 바라보면 빛이 여기 반사된 거는 볼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여기 왔을 때 이제서 여기에 도착한 걸로 보여요. 만약 거울이 요 와서 이제 반사가 됐다 하더라도 반사되진 않지만은 빛은 여기까지밖에 오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반사가 안 일어나죠. 그럼 혹시나 반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분이 이 빛을 여기 도착한 빛은 못 보죠. 여기에. 그러니까 내려와야 보니까 여기 왔을 때 왔다가 여기 간 걸로 보이죠. 근데 내려와서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는 2초겠죠. 2초. 그 정확하죠. 1초 만에 여기 오고 다시 1초 만에 여기 갔으니까 여기서 왕복으로 하면 2초가 되니까 2초 만에 온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는 없어요. 사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여기 제자리에 있어도 여기 1초고 여기 1초니까 2초지 않습니까? 여기 기준계를 따져도 이 우주선이 1초 만에 빛의 속도로 가니까 30만 킬로 가니까 30만 킬로 하니까 여기 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2초 만에 여기 간 거 맞고 자기 자신이 여기 우주선에 탄 사람도 봐도 2초 만에 여기 갔죠. 이 그림은 잘못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빛은 요까지밖에 안 가고 반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 50%의 빛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50%에 갔다 그러면 만약에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 있는데 빛이 이만큼 갔습니다. 그러면 빛이 여기 1초에 여기 30만 킬로미터라 이러면 여기는 15만 킬로미터인 거죠. 여기까지 15만 킬로미터 만에 가는 거죠. 여기 빛의 속도의 V는 이퀄 2분의 C가 되는 거죠. 여기는 빛이 갔다 이러면 여기 30만 킬로미터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냐, 그림을 그리려면 요렇게 그려야죠. 요렇게. 여기 짧죠. 이렇게 길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길게. 이거보다가 이게 길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50%라 이러면 당연히 요구의 절반만 그려야죠. 절반만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 그래야죠. 갖다 그랬다. 이 자기들이 얘기 주장대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이 주장대로가 되지도 않지만은 주장대로 하더라도 이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에 30만 킬로미터라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밖에 못 가요. 여기밖에. 이게 빛의 속도의 2분의 1 속도로 간다 그러면 50%의 속도, 그러니까 15만 킬로미터로 가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1초입니다. 그리고 2초에 다시 여기 내려오줘야 돼. 이렇게 이거 그림대로 얘들이 설명하는 대로 하면 이 그림 자체도 틀렸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사실은 이런 책에서조차, 이 과학 잡지 책인데요, 과학 잡지 책이라는 거에서조차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의 이런 그림은 뭡니까? 이게 기하학이지 않습니까? 기하학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빛의 속도로 갔다 그래도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여기가 만약에 30만 킬로미터라 이러면 이쪽으로는 못 가요.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면 이 광원이 여기 있었는데, 시계 광원이 있었는데 이게 빛의 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요까지 정지한 사람이 보면 요까지 갔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시계에 탄 사람들이 보면 요까지 못 갑니다. 30만 킬로미터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30만 킬로미터를 못 가요. 여기 탄 사람이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속도에 관한 것과 속도,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거리, 이동 거리죠. 공간이죠. 공간.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빛의 속도는 일정해요. C로서 빛의 속도. 이것도 얘들이 주장하는 건 상대 속도로 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라는 게 느리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시간이 느리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시간이 가는 거죠. 고유 시간에 비해서 이만큼, 이 이제 고유 시간이라는 거고, 시간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만큼 가는 겁니다. 루트 1 빼기 c의 제곱 v의 제곱 곱하기 시간만큼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1에서 뭘 뺐기 때문에, 맞죠? 요거는 1보단 작죠. 1보다는 항상 작죠. 1이 크죠. 작거나 같아. 왜? V가 이꼴로 0이면 이쪽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시계와 이 시계 같아요. 그래서 이 V는 관성계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성계의 속도. 시계의 속도죠. 시계의 날아가는 속도. 시계가 가는 속도가 아니라 시계가 움직이는, 시계의 움직이는 속도. 그러니까 관성계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라는 게, 얘들이 얘기하는 거는 V라는 게,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냐 하면 루트 1 빼기 C의 제곱분의 요 V가 여기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V 이꼴 C지 않습니까? 그리고 C의 제곱, 그리고 뭡니까? 1이죠. 그러면 루트 1 빼기 C의 제곱 V의 제곱 하니까 여기 1이니까 여기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라는 게, 고유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절대 정지의 시계. 그럼 여기가 0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V가 아니고 이 시간 T는 안 가지 않습니까? 0. 맞죠? 0이 돼버려요. 0초. 시계가 안 가요.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줄어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리도 똑같은 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어떻습니까? 1 빼기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거리가 되죠. 고유거리. 이거 고유시간이라 그러면 이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도 뭐가 됩니까? 여기 0이 되니까 0 곱하기 거리 하니까 0. 그래서 여기 날아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0이죠. 시간이 안 가는데 어떻게 날아갑니까? 거리도 줄어들기 때문에 30만 킬로가 줄어들어갖고, 그러니까 시간이 0이고 거리는 30만 킬로가 줄어들어서 0입니다. 거리가. 그 속도는 0분의 0이 돼버리죠. 속도가 0분의 0은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틀렸다고 얘기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에 관한 이제 그 발전사가 쭉 나오면서 1만 분의 1초씩 이제 인생이 길어진다. 이게 중력에 관한 일반상대성 이론에 관한 거죠. 일반상대성 이론에 나오면서 이 이제 그 가속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들인데 다. 이 엔트로피니 뭐 반입자 과거 뭐 이래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상대성 이론 이렇게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은 시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데도 이제 그 시계의 발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시계의 발전사가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시계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자시계나 또는 원자시계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원자시계도 여기 보면 광격자시계라는 게 있어요. 광격자시계. 이게 제일 정확하대요. 제일 정확하다 하면서 얘들은 뭔가 하면 여기서 300억 년에 1초 정도 달라진다 이러면 1초가 오차가 생긴다. 오차가. 자, 그러면 300억 년에 1초의 오차가 생긴다. 이 생각은 뭡니까? 이 생각은 뭐예요? 어떤 걸 기준? 야가 제일 정확한 기준인데, 정확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가장 정확한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차가 생긴대요. 요 말 자체를 잘 생각해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할 때도 이 광격자시계나 뭐 원자시계, 특히 원자시계 같은 경우는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이거 나와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도 시간이 바뀐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성계의 속도에 의해서도 이 시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이분들도 오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차라는 게 뭘 기준으로 했나 이거죠. 오차가 광격자시계는 300억 년에 1초도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항상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시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계라는 거. 이게 이런 시계들이 다 틀리게 가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이상적인 거, 추상적인 거, 생각해낸 거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하죠. 영원히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단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게는 표현되지만은 그 간격이라는 것은 일정하다는 거죠. 뭐 중력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중력이 없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고, 또 이제 관성계가 속도가 있다 그래서 느리게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 시계가 그래 가는 거는 맞는데 시간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정확한 기준, 얘들은 300억 년에 1초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근거의 기준은 바로 이상적인 추상적인 이 시간, 진짜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죠. 이거는 사실 블랙홀 안에서도 똑같은 거죠. 이거는 언제나 일정한 간격으로 가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날 2022년 1월 1일에 이 시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시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권이나 이런 데서는 시간을 이제 타임이라 그러면서, 이거는 뭐 시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한국어에서, 우리나라 언어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시계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시계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시계마다 그러면 시간이 달리 가게 되는 거죠. 해시계로 측정하는 거랑 물시계로 측정하는 거랑 이 전자시계로 측정하는 거랑 원자시계로 측정하는 거, 광격자시계로 측정하는 시간들이, 그 시계는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시계도 어떤 거는 빨리 가고 어떤 건 늦게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원자시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 틀려진다,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느려진다 라고 표현 안 하고 어긋난다 이랬죠.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물리학에서는 속도가 중요한데 시간분의 이 이동거리라는 건데, 이동거리죠. 여기 공간. 그때 이 시간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죠. 이게 기준. 이걸 바꿔버리면 안 되죠. 그게 빛의 속도를 고집하려고, 이게 C는 이꼴이 일정하다라고 고집하려고 이 시간을 바꿨습니다. 시간을 바꿔서 이 속도를 고정시키려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 시간을 바꿨더니 속도가 안 맞아요. 안 맞아. 아까 이 설명처럼 얘기하면 맞죠? 속도라는 게 만약에 일정하다 이러면 시간과 거리를 막 조정해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면서 시간이 0이고 거리도 0이고 이래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게 되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기준이고 이상적이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시간입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것도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속도가 빨라졌다 해서 거리가 변하거나, 중력이 커졌다 해서 거리가 이게 1m가, 중력이 큰데 가면은 이 1m가 99cm라든가 이렇게 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기준을 어떻게 뭐 1m를 옛날에는 이제 그 백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1m를 했을 때 이 온도가 변하면 이게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사용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뭔가 변한다 이러면 그것도 기준으로 못 쓰는 거죠, 사실은.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변한다 이러면 그걸 기준계로 쓸 수가 없죠. 예. 그 시계를, 맞죠? 그 시간, 그걸로 측정한 시간을 그걸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 기본은 시간이죠. 시간을 일정하게 이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나오는 거고, 그 상대성 이론이 왜 틀렸는가 하면 이제 그 사실은 갈릴레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레이, 이 사람이 상대성 원리를 만들어냈는데, 이 상대성 원리를 만들어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똑같다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움직임을 이용해서 지구가 자전한다, 공전한다, 이걸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무엇이 움직이는가를 알아내려고 이 상대성 원리를 만든 거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밖에 안 된다라고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갈릴레이의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게 이제 관성계라는 게 나오죠. 관성계. 이 관성계 안에서 뉴턴이 나오는 거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뉴턴의 법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이 상대성 원리와 이 관성계, 뉴턴의 법칙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빛이 나왔어요. 빛이 사실 이게 물질이냐? 그 물질이 아니라면 물리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때만 물리학으로 간주되는데, 이걸 물질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물질의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입자라 그러면 물질이지 않습니까? 입자로 보는 사람들은 입자로 보면 물질이지 않습니까? 입자라는 말 자체가 이게 물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빛은 파동입니다. 파동. 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만 이동하는 겁니다. 에너지. 빛 에너지만 이동하는 거죠. 파동이죠. 파동. 빛은 파동입니다. 이거는 뭐 전자공학을 해보시면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 파동이라고 대부분 알죠. 뭐 입자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입자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뭘 주장합니까? 입자설과 이제 파동설을 같이 주장하면서 빛의 이중성을 해서 이제 파동도 하고 입자도 하고 이러는데, 입자는 아닙니다. 파동이죠. 정확히. 그래서 이 빛이 나오면서 아까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릴레이. 이 상대성 원리. 이거와 뉴턴, 여기에서 이제 그 관성계가 나오죠. 관성계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어져서 뉴턴이라는 분이 이제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뭐 힘의 법칙, F는 ma 이런 거죠. 관성의 법칙, 힘의 법칙, 그리고 뭐 작용 반작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겁니다. 이 사실 이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게 뉴턴 이론도, 사람들은 이 갈릴레이 상대성은 상대성이고 여기 나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만 상대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뉴턴도 이 상대성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 빛이 나와가지고 이 빛의 속도, 이것이는 광속 불변 이론. 요 광속 불변 이론이라는 게, 불변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상대성에 이 빛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 상대성 원리에 안 맞아요. 그러면 상대성 원리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원칙대로 가려면은 이 상대성이 틀렸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갈릴레이 상대성 틀렸고 뉴턴도 틀렸고 다 틀렸다. 빛의
이 절대 좌표 이론이죠. 절대 좌표 이론. 즉 말해서 이 상대성이 틀렸다. 절대 이론이 있다. 절대성 이론. 절대성 이론이죠. 절대성 이론은 시간의 절대성. 그 다음에 공간의 절대성. 그리고 속도는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빛의 속도. 속도에서는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절대정지. 절대정지. 절대정지계에서의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 이 빛의 광속 불변 이론이 나온가 하면, 이 사실 광속 불변이 여기서의 광속은 이게 상대 속도입니다. 빛의 상대 속도예요. 빛의 상대 속도. 빛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얘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빛의 상대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그 공간을 막 변동시키는 겁니다. 막 그걸 갖다가 사실은 이제 이 속도가 원래는 이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량인데, 이 변화량인데, 맞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이거는 변화량이 아니죠. 원래는 변화량이 아니고 이건 변화량이 아닌데, 이 속도가 변하는 건데, 광속 불변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이게 광속을 속도 광속, 이것도 상대 속도죠. 광속의 상대 속도를 고정시켜 놓으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안 맞다 이겁니다. 이 상대성 원리 안 맞아. 빛의 속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 바꿔 하는데, 안 맞다 그래서 이걸 바꾸면 안 되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성 원리가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뉴턴의 이론이 다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뉴턴은 틀렸어요 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는 했지만은, 그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가 사실은 틀린 거죠. 이게 틀리면 이 밑에 뉴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싹 다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 원리, 절대좌표 이론으로 가서 시간과 공간과 빛의 속도의 그 절대 정지계에서의 속도, 이것들이 전부 절대적으로 일정하다라는 걸 기반으로 한 저희 이론, 빛의 절대좌표 이론을 내게 된 거고요. 올해에는 시간이 나면, 저번에 이제 제가 책을 냈던 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라는 책을 냈는데, 사실은 이제 물리학 전체가, 현대 물리학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 말하자면은 허블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팽창, 가속 팽창하는 우주, 이거 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고, 무슨 뭐 블랙홀 이론이라든가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다 틀린 겁니다. 사실 블랙홀이라는 것은 사실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안다 이러면 벌써 아마 틀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고 지은 거예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빅뱅은 사실은 그냥 막 지어낸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팽창하는 우주, 가속 팽창 뭐 이런 걸 거꾸로 돌려갖고 만들어낸 이론인데, 그 팽창하는 우주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뭐 블랙을 다 붙이죠. 블랙을.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뭐 이런 걸 지어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죠. 사실은 모른다 이런 건데, 맞죠?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데 그러려면 에너지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으니까 이름을 그냥 지어놓고 있다, 그걸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뭐 다 틀린 거고, 다음에 대통령 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에 많이 투자하신다 이러면 한국에서도 노벨 물리학상이 나올 수 있죠. 완벽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이 다 틀렸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이 절대성 이론, 빛이 절대좌표입니다. 요 이론으로 기존에 있던 모든 물리학을 다 이렇게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 쪽에서 말이죠, 노벨상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은 이거는 뭐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올 수 있죠. 이게 다 틀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거의 다 틀렸다 이러면 맞죠?
거기다 틀렸다 이러면 엄청난 노벨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이제 그 기초과학 분야라든가 우리나라도 노벨 물리학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하겠다 이랬는데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서려면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만의. 남들이 만든 기준을 갖고 자꾸 이런 틀린 책을 만들어내니 한국은 당연히 뭐 기초 물리학 쪽이나 이런 데서 약하다고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걸 과학계에서 제 이론을 한번 이걸 검토도 안 해보죠. 맞죠? 검토를 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라든가 포항공대 물리학과라든가 이런 게 제 책을 보냈는데 이 도서관에 비치를 안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버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도서관을 검색하면 제 책이 없어요. 제가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돈 들여서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비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엄청난 그 기득권이죠. 물리학에서도 엄청난 기득권이 있어서 제가 이걸 주장한다고 이게 이론이 그러니까 물리학이 뒤집어지려면 엄청난 그 저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